어제 오후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닷새 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특별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 같은 추가 도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로 보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미 행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을 통해서 자극적인 언사는 피했지만 북한 화물선에 대한 첫 압류 사실을 전격 발표하며 대북 압박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닷새 만에 발사체를 발사를 했는데요. 일단 합참에서는 미사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정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습니다만 지난 4일 날 발사했던 그 발사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넓게 보면 발사체 안에 다 미사일도 있다라고 이제 일단 개념을 잡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발사체 미사일이냐는 게 좀 소모적인 논쟁일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북한이 또 의도하는 바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부에 좀 혼란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북한이 좀 의도하는 바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발사체라고 하는 범위 안에 미사일도 들어간다 생각을 좀 하고 개념 접근하면 좀 쉬울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5월 4일과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게 좀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 내부의 좀 이게 자체적인 좀 훈련 목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에서는 경상적인 전투동원 준비 태세를 실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 미사일을 한 240km 정도까지 일단 실험 발사 잘 나가는지를 이제 한번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서부에서 신속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시에 유사시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들을 발사해서 그게 정말로 잘 목표물에 가서 맞는지를 어제 본 것 같거든요. 처음에 쏜 게 470km 정도 날아가고 두 번째 쏜 게 420km 날아가고 두 번째 쏜 게 270km 갔다는 것은 첫 번째 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만큼 충분히 잘 나가는지 한번 점검을 한 것 같고 두 번째 270km 그거는 목표물을 정해놓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가동을 해서 실제 목표물에 잘 맞는지 실발사를 해본 것. 그러니까 5월 4일에 이제 동부에서부터 그리고 어제 서부까지 해서 정말 이제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실험한 목적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발사한 그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4일 날 공개했던 그 영상과 사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같은 기종을 발사한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던데 어떻게 우리 센터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형과 유사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단거리. 사실은 해외에 파는 거는 300km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북한이 다른 경로로 그것을 가져와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역설계를 통해서 개발했다고 해도 뭐 300km 이상을 발사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북한의 미사일 수준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20km면은 상당히 많이 날아갔고 그러한 단거리 미사일, 전술 미사일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잠깐만요. 자, 안규배 국회 국방위원장이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해 군 당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현장 연결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은 2019년 5월 9일 16시 29분 49분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동해상으로 총 2발의 발사체를 발사하였습니다. 고도는 약 40여 킬로미터, 사거리는 각 420km와 270km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 서해상의 240mm 방사포와 지난 9절 열병식 때 보였던 신형 자주포 사격도 함께 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일 전과 동일하게 세 종의 방사포 및 미사일이 발사된 것 같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특이 동향에 관하여 실시간에 지금 감시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정보에 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하여 유엔은 2009년 결의 1874호를 통해서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의가 나오는 상황은 중장거리 미사일 초점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으나 결의문 자체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북한이 발사한 것이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고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북한의 형태가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 역시 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미사일 형태가 어떤 미사일이냐 또 이스칸데르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당국과 또 미국의 정보당국이 한미가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만이 어떤 미사일급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북한은 여러 가지 장거리 타격 수단에 대한 화력 타격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대남 대미에 대내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에 대하여는 대북 제재 입장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길에 대한 의지 표현이고 또 우리에 대해서는 연합 연습이나 F-35 등 전력 증강에 대한 반발과 또 내부 갈등 조정으로 보여지고 대내적으로는 시선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체제 결속을 위한 그러한 계획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합니다. 9.19 군사 합의와 관련하여 북한이 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한 합의의 정신에는 위배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북미와 국제사회가 어렵게 만들어낸 평화의 기회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쉽사리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발사가 미리 계획된지 여부에 대해서 지난 4일 발사는 동부전선 훈련이었고 또 이번 발사는 서부전선에서 화력 타격 훈련이라고 주장하는 것 종합해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리 계획된 훈련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북한의 후속 발사 등 그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발사 이후 닷새 만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하는 북한의 최근 형태로 미뤄보아 후속 발사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 해, 공, 접촉 지역의 도발 징후 등 특이한 동향은 이후에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합참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남북 간의 신뢰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행태임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는 추가 발사나 특이 동향에 대하여 접적 지해 공에 대한 대북 가비시 체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국방부 하참에서 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한미 지금 정보 상황은 공유하고 있는 거죠? 한미 공유 정보 사항은 실시간에 예, 오늘 오전에 긴밀하게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에게서 어제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 상황을 보고를 했고요. 그걸 안 의원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제 발사한 발사체가 어떤 것인지, 이게 안보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북한이 어떤 저희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일단 두 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고도와 또 거리, 사거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로 240mm 방사포, 신형 자주포도 어제 사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 국방부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는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아마 우리 정부도 북한을 생각해서
아무래도 로키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사일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미사일이란 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사 궤도나 사거리 그런 측면에서 미사일이 거의 사실상 모든 전문가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안보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명확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엔 안전보장회 이사의 결의는 최초에는 1695원서는 미사일로만 탄도미사일로만 규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발사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1874호부터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더라도 그 기술이 활용됐다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는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이스칸다르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거는 안보리 결의는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유엔이 행동을 하는 거는 관행이 약간 달라요. 유엔의 행동은 장거리를 대상으로만 했을 때 추가적인 행동을 했어요. 추가 제재를 하든 이행 문제를 이야기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도발로 유엔이 행동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이 오늘 새벽에 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직접 언급한 표현으로는 장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군사적 도발이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 5월 4일 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전술 유도무기 해서 우리가 그 비중을 낮게 평가하니까 스스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런 속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도발은 도발대로 인정을 하고 대신에 대화 기조를 이어감에 있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겠다. 이런 보다 진솔한 이렇게 입장 발표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러한 북한과의 밀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적절한 정책을 전개해야지 사실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비핵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닷새 전에 발사체 전술 유도 무기라고 했고요. 오늘은 일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그런 발사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 조성 행위는 분명해 보입니다. 의도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 그리고 내부 체제 결속 이렇게 좀 정리를 아까 안 의원은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일단 내부 결속이 가장 좀 급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남 대미 메시지 순으로 아마 좀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에 북한 정권은 무엇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내부 결속을 하는데 군사적 행동만큼 가장 선명하고 효과적인 게 없죠. 그리고 3, 4, 5월 달에 남쪽에서는 한미 군사 연습이 있는데 만약 북한에 자유 언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미에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우리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이 당장 나왔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내부 결속을 하는데 이 군사적 행동만큼 가장 좋은 것이 없고, 그리고 사실 또 이거 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한번 쏴보고 싶었겠습니까? 그걸 작년 한 해 이제 꾹 참고 자제를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일주일 사이에 동부전선, 서부전선 점검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한번 이제 실제로 잘 작동을 하는지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것을 한국과 미국이 도발로 읽어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규백 위원장도 사실 앞으로 후속 또 발사가 있을지 없을지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또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또 추가 도발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는, 추가 발사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일단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주일 사이에 동부전선, 서부전선을 이제 점검한 걸로 일단 계획했던 1차 훈련은 좀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내 또 발사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한 것처럼 안 쏠 것이다라고는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 이제 어쨌든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해서 가지고 있던 걸 실험을 좀 해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한국과 미국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고 다음 반응을 좀 보겠죠. 그 반응이 계속 또 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이제 약간 더 도발의 강도를 높이면서 이제 또 발사를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주일 사이에 계획했던 1차의 훈련을 일단 종료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제 말씀. 발사 장소 얘기 좀 할게요. 지난 4일 때는 호도반도인가요? 서부 쪽이었죠? 동부 쪽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서부 쪽이잖아요. 내륙이고요, 사실은. 그 구성 지역이 굉장히 어떤 지역인지 예전에도 이걸 발사한 있다면서요.
미사일을. 예, 예전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북극성 2를 거기서 발사를 했죠.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계열은 화성 계열과 북극성 계열로 나눈다. 화성 계열은 액체 연료면 북극성은 고체 연료고 북극성 2는 북한이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서 이제 지상 발사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실험을 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양한 미사일 실험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정대진 교수도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이제 동부전선, 서부전선을 점거하는 차원에서 서부전선에서 구성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노리 일대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이 지역도 좀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뭐 시노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동 미사일 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발표가 약간 시노리가 아니느냐. 그래서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을 발사하지 않았느냐.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궤적 같은 걸 보고 우리 군 당국이 밤에 정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도가 높지 않고 그런 걸 보면은 이스칸다르와 유사한 미사일. 그러니까 이스칸다르 미사일의 특징은 저고도로 비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회피 기동에 가까운 종말 단계에서 변형이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화된 미사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궤도 추적하는 걸 우리가 당국에서 파악해서 다시 이렇게 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이렇게 발사체 발사 4시간 뒤에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시급한 현안이다 보니까 거의 첫 질문으로 이 이야기가 언급이 됐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도 신중한 입장이긴 했는데 단호하게 경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대화에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어제 이 발언 답변을 들으시면서 대통령 어떤 의중이 좀 읽히셨나요? 나온 표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거를 정상의 입을 통해서 이제 경고를 보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중한 반응, 이렇게 대화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인데 북한이 아마 의도하는 바가 그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우리 정부가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이제 묻고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아직도 이렇게 행동하는 나하고 이제 계속 지낼 수 있겠니라고 하는 거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했던 거죠. 정권 초기에 늘 선물 안겨주듯이 이렇게 도발들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어떤 태도를 취할 건지를 늘 검증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2017년도에는 이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구상도 얘기하고 그걸 2018년도에 실천을 했죠.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게. 근데 지금 다시 상황이 좀 어려워 지금 냉각기 상황인데 여기서도 그럼 한국 정부가 계속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는지 우리의 편인지를 계속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답은 안 하지만 경고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아직 정상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정상은 또 이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한 상황인데 자꾸 안 보면 또 이렇게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잖아요. 조속히 좀 응해서 지금 냉각기가 좀 빨리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태진 미국 얘기 좀 해주시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돼서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도 있고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고, 뭐 북한에 대해서 불만 표현도 했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행복하지 않다. 뭐 그렇지만 조금 더 지켜보겠다. 다시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마 미국의 기준은 북한이 적어도 중장거리, 그러니까 화성 12형 이상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괌이라든가 하와이 이쪽 이상을 갖다가 겨냥할 때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위반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압박을 하겠다 또는 유엔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이렇게 대화의 기조만큼은 이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대외 정책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북한 문제 외에도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거기다가 이란 핵합의까지 파기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북한 문제를 가능하면은 묶어두고 싶을 거예요. 북한은 또 역으로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우리가 원하는 단계적 협상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 점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시 발사체를 쏜 날이 미국 측의 주요 대북 협상가들이 한국에 온 날이었거든요.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논의들을 가지고 왔을 텐데 실제 논의에서 일정 부분 많이 변경이 있었을까요? 좀 영향은 있었겠죠. 원래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대화판에 유지를 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주요 의제였을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한미가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얘기가 됐을 건데 이제 북한이 지금 스스로 좀 밥그릇을 좀 걷어차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자력갱생 아직은 할 수 있다.
식량 지원을 뭐 구걸하듯이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죠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좀 식량 지원이라고 하는 카드로 예. 북한을 좀 유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좀 일정 부분 궤도 수정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미국 입장은 완고하죠.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도 좀 체제 보장을 받는 쪽으로 약간 좀 이렇게 전술을 좀 선회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좀 포착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도 한미가 어떻게 보증을 할 것인지 논의가 됐을 건데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북한이 나가게 되면은 그 궤도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특별대담 과정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한미 정상 통화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식량 지원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의 절대적 축복이라 이런 말을 했다. 지난번에도 통화할 때 직접 그 이야기를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평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연이어서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북 식량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미국이 이렇게까지 조금 적극적으로 나온 것도 이례적인데 어떻게 가능하라고 보십니까? 먼저 미국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될 영향을 미칠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약간의 위기 관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계속해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어려우니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추진할 때 국내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미사일 발사할 비용이면 식량을 살 수도 있고 그 대상이 270km면 서울을 겨냥한 것이고 420km면은 우리 계룡대가 있는 육군본부, 해군본부를 겨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여론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요. 예.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으로 가자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정부도 이것은 잘못된 접근은 뭐냐면은 인도적 지원을 하면 북한이 대화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가져가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를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인도적 지원만으로 대화에 나오진 않는다. 이거는 뭐 800만 불 차원이 아니고 북한은 수십억 불을 계산하고 지금 행동에 옮기는 건데 따라서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에 맞는 목적으로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인도적 지원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돌아갈지에 집중하면서 정책을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 식량 지원에 있어서 미국도 입장을 바꾸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예,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세계 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이기 때문에 바로 입장을 바꾸진 않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할 가능성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이제 건가요? 뭐 1차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준비했던 800만 불을 예. 세계 식량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갈 테고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직접 지원 같은 것에 나선다면 이건 또 국내 정치를 다독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그거는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시 되고 효과도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하죠. 예. 미 행정부가 어제 발사체 발사 그렇죠? 했는데 화물선에 대한 첫 압류 조치 이거 법적인 절차 들어간다고 해요. 그건 어떤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북미가 지금 각자 이제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하고 이제 정상훈련적인 훈련이라 주장하면서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제재 프로그램을 그대로 그냥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더 추가적인 제재를 아직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있는 제재 프로그램도 이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검색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 북한이 원하는 것은 있던 제재를 없애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안 하되 더 플러스 추가 제재는 하지 않겠다. 일단 판은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의중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북한도 잘 읽어야 되는데 북한이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좀 바빠 보이겠죠. 이란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지금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워싱턴에 한창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잘 이게 특별히 적극적 대응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시점을 택한 것 같은데요.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이 지금 그렇게 좀 북한에 대해서도 어쨌든 상황 관리를 좀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좀 호응을 해와서 어쨌든 한미의 대화 기조에 좀 호응을 하는 것이 지금 좀 냉각기를 좀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